네, 안녕하세요. 생존 가이드 코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집에서 이 비상식량 구입하고 또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집에 비상식량들을 이 장기간 보관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비슷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재난 대비로 비상식량들을 한 번에 왕창 저장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비상식량들이 유통기한이 다 되거나 또 한참 지난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간이 가게 되면 힘들게 이 사놓았던 비상식량들도 유통기한이 이제 지난 이 쓰레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보다 현명하게 구입을 하고 보관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보실 분들은 저희 책 재난시대 생존법, 자, 이쪽 142페이지 비상식량 구입 보관 요령 이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식량을 구입을 하고 보관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비상식량은 한꺼번에 왕창 사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난 대비에 처음 이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왕창 사게 되는데, 이게 절대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초보자가 저지르기 가장 쉬운 이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많은 양의 이제 식품을 한꺼번에 왕창 잔뜩 사게 되면요, 몇 년 후에 이제 유통기한이 같은 날 끝나게 돼서 버려야 되는 재앙을 맞게 되는데요. 버리는 것도 사실 큰일입니다. 때문에 비상식량은 한꺼번에 절대 왕창 사지 마시고요. 주식의 정석처럼 몇 달에 한 번씩, 뭐 마트에 이제 매달 갈 때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분할로 나눠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원칙이 유통기한이 긴 식품을 사라입니다. 사실 이게 뭐 별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원칙인데요. 가공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또 우리는 좋아하는 선호하는 식품들도 다 다르죠. 때문에 이 비상식량들을 다양한 품목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유통기한이 이제 짧게 된 것들을 이제 구비하는 것들은 안 되는데, 가령 뭐 라면 같은 것들이죠. 그거는 뭐 한 5달밖에 안 되니까요. 처음에는 유통기한이 뭐 1년, 2년짜리도 좀 길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것도 순식간에 다 오게 됩니다. 만기는 정말 순식간에 찾아오게 되거든요. 참치캔도 유통기한이 뭐 3년, 5년, 7년짜리로 다 다르다는 거 잘 모르셨죠? 가령 뭐 양념이 된 고추 참치 같은 것들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왕이면 유통기한이 그래서 긴 것들을 골라야 되고요. 뭐 스팸 같은 것들도 캔에 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길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슬라이스처럼 얇게 잘라서 알루미늄 비닐팩 넣은 것들은 2년 정도로 확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비상식량 꼭 유통기한이 긴 것들로 선택하라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원칙, 꼭 기록하고 정리하라입니다. 비상식량을 우리가 보통 사서 이 박스에 왕창 넣어두고 뭐 창고나 또 자기 뭐 베란다라든가 이제 넣어놓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게 되면 아마 이제 그 박스를 풀지 않고는 거기에 내가 뭘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고 까맣게 잊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량을 구매하셨다면 반드시 꼭 구입한 날짜, 또 품목과 수량, 유통기한 만료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꼭 적어서 박스 겉면에다가 이제 붙여 주셔야 됩니다. 뭐 인쇄를 해서 붙여도 좋고요.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을 PC로 이제 엑셀 파일이나 워드로 정리해서 우리 수시로 뭐 PC라든가 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관리가 편하거든요. 이게 정말 힘들다 하면은 그냥 뭐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갖고 그냥 그렇게 보관하는 것들도 차선책으로는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량 박스째 쌓아두게 되면은 새 것만 사들이게 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데, 기존에 샀던 물품들이 내가 뭘 샀는지 또 어디에 뒀는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자꾸 잊게 되고 자꾸 새로 사게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중복 품목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게 되면은 중복 구입 품목들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원칙,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을 한다입니다.
비상식량을 우리가 뭐 지하실이나 또 창고같이 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보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보관하게 되면은 이 쥐나 이 개미들이 침투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이 캔 자체도 녹이 나서 뻥 터지거나 썩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정기 점검일을 지정을 해서 직접 까서 개봉을 해서 이 보관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샘플로 박스 몇 개를 이제 열어놓고 또 캔을 직접 개봉을 해서 맛보고 그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기록 노트나 또 엑셀 파일을 보고 이제 만료일들이 다 다가오는 것들을 출연해서 뭐 이웃들한테 주거나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것들도 좋겠습니다. 아예 이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면은 뭐 동물 고양이나 개 사료로 주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죠. 자, 이 5번째 원칙, 종종 먹으면서 소모한다입니다. 유통기한이 아직 좀 남아있다거나 하더라도 이따금 꺼내서 먹어보고 요리를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평소 우리가 좀 좋아하지 않아서 또 익숙하지 않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우리가 수시로 먹어보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가령 에너지바 같은 외국 비상식량이라든가 또 즉석 스프, 또 건조 과일 같은 것들, 동결 건조 비빔밥 같은 것들은 가족들이나 아이들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평소에 개봉해서 먹어보면서 소모를 하는 것들이죠. 혹은 캠핑할 때 가져가서 같이 먹어보면은 좀 분위기도 낼 수가 있고요. 또 식감도 익숙해지고 또 소모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기도 하죠. 유통기한은 보통 이 과일 통조림은 2년, 또 햄이나 그런 통조림은 3에서 5년, 또 참치 통조림도 3, 5, 7년 정도 다 틀리고요. 또 짜장, 카레 같은 3분 요리 같은 것들도 한 2년 정도. 하지만 라면 같은 경우는 5달에서 6달 정도밖에 안 되죠. 짧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것들은 먹어보면서 이제 소모를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지만이 나중에 한꺼번에 유통기한이 들어오는 그 참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상식량 보관을 하는 이 5개의 법칙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고 시간상 2편에서 더 중요한 이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